안녕하세요. 유로모니터에서 뷰티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의권 과장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KBT 엑스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뷰티 시장 트렌드를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린 후에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유로모니터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략 마켓 리서치 기관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개국에서 보유한 현지 연구원들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델링 조사 국가를 포함하여서 총 210개국에 대한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모니터는 뷰티, 패션 등 30개 소비재 산업군과 그리고 10개의 경제 및 소비자 지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를 통해서 과거 그리고 예측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브랜드 점유율, 유통 채널별 점유율, 산업 및 국가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와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에 대한 목차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뷰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내용을 소개드리고, 두 번째로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인식, 세 번째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로 나아가야 할 전략들, 네 번째로 글로벌 뷰티 시장의 탑 트렌드와 타겟 소비자층, 마지막 요점 정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는 5조 달러, 하나로 약 60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1,300억 달러, 하나 기준 15.4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였고요.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모적으로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뷰티 시장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유로모니터에서 발표한 전 세계 주요 국가 뷰티 시장의 2019년 대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가별 영향력입니다. 글로벌 뷰티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플러스 3% 정도로 예측이 됐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너스 2.7% 정도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뷰티 시장은 마이너스 2.4% 정도로 국제 평균 성장률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대적으로 이탈리아나 러시아, 브라질 등 전반적인 국가들에서 성장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황 가운데서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성장이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나아가서 어떤 국가에서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또는 진행을 하고 계신 여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스킨케어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인구당 소비액으로는 홍콩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그리고 많은 관광객, 프리미엄 카테고리 강세 시장 등의 이유로 홍콩의 인구당 소비액이 가장 높았지만은 2019년 이후 전 국가적인 프로테스트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전에 꾸준히 성장해왔던 그런 프리미엄 뷰티 시장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다소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높은 소비액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래 남미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스킨케어보다 향수, 색조화장, 헤어케어 등의 제품군 소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도표를 통해서 국가마다 가장 성장률과 시장 규모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군 파악하시는데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된 그런 스킨케어 시장에서 2020년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한 해였는데요. 대륙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뷰티 업계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시장의 규모가 성장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반면에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국가들의 2020년 스킨케어 시장은 상당히 위축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헝가리 스킨케어 시장의 경우 2019년까지 다이나믹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스킨케어 제품군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그중 마스크팩이라든지 아니면 매스 핸드케어 그리고 매스 안티에이저 제품군들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프리미엄 시장을 좀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헝가리 스킨케어 시장에서는 약 5% 정도의 성장률이 예측된 걸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거의 마이너스 13% 이상의 성장률 하락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색조 화장이나 아니면 향수와 같은 카테고리에 비하면 오히려 양호한 수준입니다. 헝가리에서는 코로나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치 있는 그런 필수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 소비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스킨케어 시장 안에서도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바디케어 같은 제품 성장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독일 스킨케어 시장의 플러스 성장은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시장이 활발하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사이드 이펙트로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 성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 해당 카테고리가 포함된 독일의 스킨케어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성장에 있어 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프케어의 인기에 힘입어서 마스크팩의 성장도 함께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시장 규모가 많이 줄어든 국가들이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기회가 없을 시장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향후 5년을 두고 본다면은 성장하는 카테고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로모니터는 과거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예측 성장률을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고객사에 좀 빠르고 정확한 그런 시장 데이터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스킨케어 시장의 하락이 두드러진 헝가리지만은 향후 5년간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카테고리 역시 스킨케어 카테고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페이셜 카테고리 내에서 마스크팩과 핸드케어가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2021년도에는 그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을 모두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보시다시피 선케어 제품과 프레그런스 제품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과 한국에서 인식되는 그런 K-뷰티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유로모니터는 세계 뷰티 시장을 한국의 K-뷰티, 일본의 J-뷰티, 중국의 C-뷰티 등 총 6개의 핫스팟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핫스팟이라는 것은 뷰티 산업 내에서 특정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장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뷰티 핫스팟들은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널리 인식이 되고 있을까요? 2020년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인식도는 30.1%로 2019년 26.8% 대비 크게 성장을 했고, 사실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K-뷰티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J-뷰티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식되고 있는 뷰티 트렌드가 K-뷰티이고, 최근 한류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우수국가로 한국이 해외에서 또 많이 소개가 되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장 여행 가고 싶은 국가로 한국이 1위에 꼽히는 뉴스가 나오는 등 대외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지속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한국과 세계에서 인식되고 있는 그런 K-뷰티의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가 글로벌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K-뷰티 특성이고요. 오른쪽 표는 한국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K-뷰티의 특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은 좀 아쉬운 결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K-뷰티의 글로벌 인지도 자체는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인식되었던 기존 특성들에 대해서는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유일하게 증가한 결과가 인터내셔널 뷰티 컨셉인데, 오른쪽 표 상단을 보시다시피 이는 한국인이 인식하는 K-뷰티의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와 한국 고유의 뷰티 루틴이 2020년 기준 52%로 글로벌에서 가장 큰 K-뷰티의 특징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유로모니터 북미 연구원의 코멘트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한국 스킨케어 루틴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러한 토너 카테고리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65%에 달하는 그런 소비자가 K-뷰티의 특성으로 한국의 뷰티 루틴을 꼽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와 잦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증가가 소비자들이 스킨케어 루틴 자체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지만 K뷰티의 특성들로 인식이 되었던 이런 검증된 이점과 혁신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작년 대비 3~4%가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K뷰티의 강점이자 특징이던 고품질의 그런 검증된 제품이라는 점이 시간이 갈수록 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로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K뷰티 인식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 전략에 대해 간단히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성장을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브랜드들인 설화수, 후, 이니스프리 등의 성장률이 과거 대비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매출액이 커져감에 따라서 성장률은 매출액 대비 감소하게 되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그런 브랜드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았을 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모니터에서 분석해본 결과 그 줄어든 성장률과 글로벌 뷰티 시장의 파이를 아더스 카테고리에 속하는 여러 중소 브랜드, 즉 인디 브랜드가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인디 브랜드의 성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한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성장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의 예로는 베이직이라든지 화미사, I Woke Up Like This 같은 브랜드를 저희 브리핑에서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뷰티 기업들을 만나 뵙다 보면은 이런 대기업, OEM, ODM, 중소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인디 브랜드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시장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인디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디 브랜드를 인설전트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10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팬덤을 확보하고 또 상대적으로 좁은 제품 폭을 가지고 제품 개발과 생산에 있어서 신속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검증된 제품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2014년에 런칭을 해서 인디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4년간 연평균 427%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른 글로시에가 인설전트 브랜드에 적합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시에는 블로그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그리고 핑크 팝업으로도 유명하죠. 이제는 모든 뷰티 브랜드들이 필수적인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그런 인스타그램인데 글로시에는 활용 방법에 큰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뷰티 브랜드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마케팅 수단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지만은 글로시에는 일반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서 말하는 그런 화장품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평범한 소비자 입장에서 본인이 제시하는 의견이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하는 것을 지켜본다면은 누가 그 브랜드의 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만큼 고객이 중심이 되는 브랜드 또 검증된 제품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시에는 인설전트 브랜드의 특징을 잘 갖춘 브랜드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각 특징들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위 내용에 관련된 상세한 브리핑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에서 키 트렌드와 타겟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로모니터에서는 뷰티 산업의 트렌드를 6가지의 키 트렌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클린 뷰티, 남성, 웰니스, 혁신, 윤리적 지속성이라는 트렌드도 있지만은 오늘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뷰티 산업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즉 디지털화라는 트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물려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 나타나는 애트홈 익스피리언스뿐만 아니라 AR, VR,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버추얼 인게이지먼트와 여러 가지 디지털 언택트 행사 참여,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의 생활화 등이 가장 큰 요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커머스 시장이겠죠. 유로모니터는 온라인 뷰티 시장에서의 그 브랜드 및 그리고 제품별 키워드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을 비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비아는 전 세계에 약 1,500개 이상에 되는 온라인 리테일러로부터 2,000만 개 이상 되는 SKU에 대한 가격 정보와 특성 정보를 일 단위로 취합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 샘플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비아에서 취합한 국가별 스킨케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와 클레임입니다. 네, 먼저 글로벌 인기 클레임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추럴 그리고 올가닉이라는 키워드가 스킨케어 시장을 관통하는 주력 클레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6대 트렌드 중에 하나인 맨, 남성이 주력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고 재팬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일본산 제품이라는 키워드가 한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서 중국 스킨케어 시장에서 일본 화장품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등 흔히 불리는 그런 뷰티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내추럴과 관련된 키워드가 스킨케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비건이라는 키워드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크루얼티 프리라는 키워드가 주력 클레임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6대 트렌드 중에 하나인 클린 뷰티를 넘어서 이제는 윤리적으로도 좀 올바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컨시어스 뷰티의 정착이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잦은 마스크 사용과 피부 트러블에 관계된 클레임이 스킨케어 시장에서 좀 주력 키워드로 비춰지고 있고요. 또 같이 클렌징 관련 제품이 많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라는 트렌드가 나타남에 따라서 뷰티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온라인 소비자를 넘어서 디지털 뷰티 소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뷰티 소비자란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지털 미디어와 그리고 전문가의 경험, 그리고 조언을 다룬 컨텐츠를 통해서 그들의 소비에 영향을 받고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층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뷰티 소비자는 전체 온라인 소비자 중에서도 약 32%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디지털 뷰티 소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까요? 저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디지털 뷰티 소비자는 DNA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춰진 즉 맞춤형 화장품을 제품 비용이 10에서 20% 정도 더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온라인 소비자에 비해서 약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뷰티 소비자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이라면 더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흔쾌히 구매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가 계신다면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뷰티 소비자층을 주 타겟으로 삼으시는 것도 유의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뷰티 소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유로모니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뷰티 소비자의 약 64%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75%의 디지털 뷰티 소비자는 15세부터 44세의 연령층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름 아닌 주황색으로 표기된 45세 이상의 소비자층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중년층은 온라인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활용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45세 이상의 중년층을 온라인 시장에 처음 발을 디디게 했고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의 편리함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사실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밀레니얼과 그리고 Z세대를 외치면서 해당 고객층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물론 장기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45세 이상의 중년층이 이커머스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커져가는 이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 드리고 오늘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요점을 5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스킨케어와 선케어 그리고 향수 카테고리가 각각 아시아와 유럽에서 향후 5년간 기대되는 카테고리라는 것과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와 한국 고유의 뷰티 루틴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전 세계 온라인 스킨케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주력 클레임은 내추럴과 올가닉이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디지털화라는 트렌드 속에서 45세 이상의 디지털 뷰티 소비자의 타겟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유로문터에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도 1% 정도만 활용해서 오늘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세션을 보시고 좀 더 다양한 국가와 그리고 카테고리에 대한 인사이트와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은 또 별도 비용 없이 데이터 시연 드릴 예정이니까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